자, 오늘 나갈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중간중간 좀 오늘 빨리빨리 쉬어야 되고, 오늘 최악의 경우 10시 넘어서도 또 10시 넘어서 수업 안 할 거야라는 걸 또 내가 지금 공언할 순 없잖아, 그지? 위험하니까 우리 좀 빨리 부지런히 떱시다. 오늘 할 게 진짜 좀 많아. 할 게 많은데 또 책에선 되게 조금이야, 그게. 한 유형 1, 2번 정도밖에 해당 안 하는 내용이어서 후딱후딱 음흉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쩜 저렇게 우리 승현이 머리가 좋은지. 자, 두 번째 얘기도 빠르게 시작해 봅시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도 역시 시작할 건데,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지금 다른 표현들이야.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우리가 저번에 썼던 표현은 이런 거였었어. x는 코사인 세타다. 사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다른지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질 거야. 코사인의 정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x좌표 관련되어 있다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반지름이 r이었을 때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인데, 이 표현이 왜 등장했었냐면 우리가 이걸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가정을 한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지. 근데 이 표현에서 현재 여기는 이 x 값의 역할을 누가 하기 시작하면 y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세타의 역할을 누가 하기 시작했던 거면 x 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너희가 보기에 여기 있는 x는 그 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 위의 점을 가리키는 각도로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y 값의 의미는 역시 좌표가 아니라 코사인의 결과를 y라고 인지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원부터 그려놓고 갈게. 자,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이 꿀 떨어진 자식들아 여기 봐. 자, 내가 이 원의 한 점을 여기를 한번 가르쳐 보자. 그럼 이 점을 가리키는 각도는 몇 도이다? 0도인데 이 0도를 가리키는 이 점의 x 좌표가 코사인 값이었잖아.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놈을 내가 만약에 이 축을 x축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이 축을 x축이라고 얘기하면서 각도로 표현할 것이고, 1번. 자, 두 번째, 그 결과를 코사인 값을 y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자, 아가들 상상해봐. 처음엔 높이가 어디서 시작하겠어? 1에서 시작하겠지. 아까 전에는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었으니까 0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x좌표가 코사인 값이니까 x좌표는 현재 얼마야? 1이잖아. 오케이? 그러다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 아까 전에 높이 값을 y라고 봤었으니까, 사인으로 봤었으니까 높이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했었지만, 지금은 x좌표가 코사인 값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짧아지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을 따라서 짧아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에 90도를 가리키게 되면, 즉 2분의 파이를 가리키게 되면 x좌표는 얼마까지 작아지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순간까지 작아진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호도법은 동일하게 필요성이 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일 많이 클 때가 1이고 제일 많이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얘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자, 여기를 1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한 3칸 정도 갔을 때 이 값을 우리 잠깐 파이라고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뭐 유튜브 보고 있는 애들까지 다 감당해서 이걸 다 그려드리기 좀 그러니까 대충 현장 강에 있는 애들끼리만 보게. 자, 이만큼 왔던 걸 또다시 이만큼 동일하게 떨어지게끔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가 2파이가 되겠다 이해하시겠냐? 됐니?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온 값을 절반으로 잘라서 우리는 2분의 파이 90도라고 쓸 것이고,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갔던 값도 역시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게 되면, 자, 아가들 그리고 요거 잠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야. 그럼 그 가운데 값은 양 끝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더하니까 3파이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파이다 라는 것도 됐냐? 오케이. 아까 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아까 전과의 차이점은 아까 전에는 y좌표를 읽었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올라간다 했었는데,
지금은 x좌표를 읽을 것이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0으로 작아진다는 표현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어딜 따라서? 원을 따라서. 자, 그럼 90도보다 커지면 바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바로 음의 값으로 가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작아집니까? 하시면 180도, 즉 파이가 되는 순간까지 쭉 작아진다 이 아시겠어?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180도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쭉 작아지는 그래프를 따라갔다.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서는 역시 음수값에서 x좌표니까 음수값에서 있을 것인데 원을 따라서 쭉 가서 결국에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x좌표 얼마 돼? 0이 돼버린다. 따라서 여기선 다시 커지기 시작해서 2분의 3파이까지는 0이 될 때까지 커지게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x좌표가 다시 양의 값으로 돌아서서 원을 따라 다시 돌아오겠다 이해하시니?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래프를 갖게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 역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게 누구를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냐면 원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휘어져 있는 곡률이 사인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려놨으니까 역시 또 우리는 함수의 특징을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당부하건대 정말 많은 개념서들이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뭐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못하는 게 이 특징을 암기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너희가 배우게 되는 수없이 많은 함수들의 특징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불가능해. 항상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특징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라. 첫 번째 정의역부터 생각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x의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x의 값이 아무리 커져도 항상 이어지겠지. 그래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다. 마찬가지로 치역의 값은 높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아차 싶은데 안 그려놨잖아.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여기서 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케이? 그건 역시 원을 따라서 작아지겠네. 어디로 따라서? 0으로 가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진다 이해하시겠어? 그래놓고 나서 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는 이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한 모습이 나타나겠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y축 대칭 함수. 자,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함수의 표현은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그 함수의 높이가 fx랑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세 번째 역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얘가 일정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값을 0에서부터 라고 시작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길이까지 갔을 때 다시 똑같은 높이로 올라와? 2파이까지 갔을 때 동일한 높이로 올라온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주기가 되니까 얘는 주기 함수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면서 주기가 얼마야? 라고 표현해 보시면 fx의 값은 fx 플러스 2파이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냐? 그리고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에서는 이게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요 성질 때문에 굉장히 너희가 또 골머리 쌓게 될 것인데 얘의 그래프의 곡률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에 따라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인과 곡률이 같을 거라고 했잖아. 즉 평행이동하였을 때 평행이동 시 사인 그래프와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변환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될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사인 그래프와 곡률이 같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시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탄젠트 그래프 갑시다.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는데 얘는 사인과 코사인을 인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조금 집중을 더 많이 하셔서 따져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원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을 가리키는 각도를 우리가 지금 x라고 놓은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너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저번 수업 시간 때 배웠었던 거 정의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건 뭐였습니까? 그러시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었어. 됐니? 자, 그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지금 완전히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 아니라고. 아시겠어? 그럼 여기서 썼던 x하고 y는 무슨 의미였냐면 그 점에 x좌표, y좌표였었잖아. 아가들, 현재 이 상황을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해드리면 자, x좌표의 값은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렸을 때 녹색 선의 길이가 바로 x좌표가 되지. 됐어? 두 번째, 분자에 있는 y값의 의미는 현재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린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바로 y좌표가 된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탄젠트가 의미하는 것은 녹색 선분의 길이분의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비가 바로 탄젠트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원 위에 x좌표 또는 y좌표를 읽어내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유추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잖아. 왜냐하면 점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짧아졌고 y좌표는 길어지다 보니까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 읽어내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특별한 보조선 하나 긋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가 1일 거야. 그리고 이 원에 x좌표 1,0에 접하게끔 보조선을 하나 긋자. 됐니? 자, 그리고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점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점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게끔 선을 연장해서 그어보게 되면, 자, 여기 그리고 잠깐 보고, 그리고 필기할 시간 줄게. 자, 재밌는 게 보일 텐데, 여기 보이시는 요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 무슨 상태야? 닮음 상태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녹색 선분분의 빨간색 선분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닮음 상태인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읽어내게 돼도 똑같은 비를 읽겠다 이해하시겠니? 즉 녹색 분의 빨간색은 요거 분의 요건데 이게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진 이유가 뭐냐면 요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즉 B는 정확하게 노란색 길이로 나타내버리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탄젠트 값을 읽어내 봅시다. 자, 천천히 갈게. 잘 봐.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흰색 선과 여기는 흰색 선과 만나는 점의 높이 값이 탄젠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0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흰색 선과 만나는 점이 0이니까 탄젠트 0은 얼마? 0일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런데 얘 각도가 조금 커지게 되면 점점점 탄젠트 값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양수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여기는 이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45도를 가리킬 때 정확하게 1이 되고 있지. 그럼 45도보다 만약에 커져버리게 되면 높이가 1보다 위쪽을 가르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만약에 이거보다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 더 큰 값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거의 90도에 근접하게 커지게 되면 이 선과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만나겠지. 만약에 정확하게 90도가 되면 이 선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탄젠트는 90도가 되면 그 값이 존재하잖아.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걔를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즉 90도 사이에서는 탄젠트의 높이가 점점 커지는데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거의 무한대로 매우 커진 상태까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증가합니까? 라고 하시면 잘 들어. 야,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가 동일한 각도만큼 커진다고 했을 때, 요만큼 커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조금 증가하지. 그에 반해서 동일한 각도를 증가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점점 멀어질 테니까 더 훨씬 더 폭이 크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초반에 증가하는 폭보다 후반에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급격하게 커진다 이해하시겠니? 그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지. 됐냐?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2분의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오케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부호까지는 생각했거든? 부호까지는 어떤 부호였었냐면 몇 사분면에서 각각의 삼각비들이 어떤 부호를 갖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사분면은 모두 양수했었고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했었지? 사인만. 3사분면에선 코사인만, 탄젠트만.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양수했었어. 기억나시니? 따라서 현재 우리가 2사분면, 즉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 사이의 탄젠트 값을 유추해보면 무슨 값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음수 값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음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쓱 그어놓고 여기 있는 이 점을 가리키는 좌표에 x분의 y 값이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녹색 선분분의 여기 있는 주황색 선분의 길이의 b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있는 녹색 선분의 값이 된다는 뜻이고 그 값은 음수 값이 될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잘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컴퓨터는 아니니까 어떤 건 대충 예상해보는 게 가능하냐면 일사분면과 비슷한 직거리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니? 근데 비슷한데 부호는 뭐일 거다? 음수 값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대충 상상됐어? 그러면 정확하게 탄젠트가 언제 0이 되지라고 생각해보시면 각도가 점점 커져서 180도 즉 파이를 가르칠 때 0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는 일사분면과 비슷한데 아마 대칭 어쩌고저쩌고 관계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거에 따져서 보시면 파이가 되었을 때 다시 얘는 0이 될 것이고 0이 되기 전까지는 얘와 비슷한데 대칭 관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지나서 2분의 3파이까지 갔을 때 2분의 3파이까지 가면 뭐 대충 이 정도로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사이값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값에서는 다시 탄젠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부호는 양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똑같을 테니까 얘는 다시 커져가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자, 그럼 0보다 작아지면 여기는 요 사분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역시 위에 있는 상황과 엇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다만 부호가 음수로 가겠다 이해하시겠니? 언제까지? 여기는 요 값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수 방향을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야.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역시 작아진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력 만발한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탄젠트 그래프이고 우린 역시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특징을 읽어내기 시작하셔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지 이번엔. 오케이? 자, 그럼 정의역은 누구가 제외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제외되는 값은 양수인 값부터 읽어볼게. 2분의 파이 제외되지.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2분의 3파인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냐면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다음도 한번 상상해봐. 그럼 언제 나올 거냐면 또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또다시 여기서 또다시 한번 단절되는 순간이 나올 것인데 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파이가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만큼 더해진 값들에서 계속 정역이 정의되잖아. 이 말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만큼 뺀 값에서 또다시 정의되지 않지. 즉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계속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n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어. n은 무슨 값? 정수. 오케이? 근데 m 정확하게 파이, 2파이, 3파이에서 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 단 n은 뭐야? 정수. 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는다. 저기는 저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이 정의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잠깐 좀 봐봐. 여기서 2분의 파이가 왜 나온 거냐면 탄젠트 역시 같은 모습의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야. 그러면 이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주기라고 그랬으니까 0이라고 했었던 높이가 어디서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파이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시겠어? 그럼 얘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와 다르게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이건 좀 이따 선생님 밑에다 적어둘 건데 여기는 2분의 파이의 등장은 주기의 절반이야. 그냥 무조건 2분의 파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이 주기를 막 단축시키고 최대 최소값 변형시키고 막 이런 삼각함수의 변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세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치역은 높이의 제한인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한이 없고 계속 떨어지는데 제한이 없지. 따라서 이번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치역이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간다. 됐니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얘 역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자, x값이 요만큼 갔을 때 높이값이나 반대쪽 요만큼 갔을 때 높이값이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지.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표현 중에 f-x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의 높이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의 높이와 같지만 부호가 반대다. 즉 마이너스 fx와 같다.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그렇지,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의 특징이 나타난다. 됐시요. 자,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구간이 보인다라는 걸 이미 확인하고 왔으니까 주기 함수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주기가 아까 전에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주기가 얼마?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fx는 fx 플러스 파이라고 함수를 표현한 게 가능해. 됐시요. 마지막. 여기는 이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점근선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그 점근선이 바로 요 선들을 말하게 되는 거지. 점점 근접해가는 선들. 오케이, 그럼 그 선들은 언제 반복됩니까? 지금 점근선은 x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마다 점근선이 존재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2분의 파이 역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주기의 절반.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시요. 아까 전에 뭐 인터스텔라 얘기 마저 해주세요 얘기부터 뭐 이런저런 애들의 시도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지금 농담을 전혀 하시지 못하는 상황인 게 나도 하고 싶지.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좋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어저께 수업 준비하면서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 아, 좋댔다. 애들 이거 이해하게끔 설명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내용이 되게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기 시작하면 뭔가 어디서 탁 막힐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능한 한 모든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 천천히 그려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 판단이 되었을 때 얘를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치 이동도 하고 함수의 기본형도 바꿔보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타이밍 잡기 전까지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긴장 바짝 하시면서 따라와. 아시겠죠? 그래, 굉장히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느껴지는 대답이었어.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렸었던 거 세 가지를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기본 형들을 지금 쭉 정리해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는 y는 sin x, 두 번째는 y는 코사인 x, 세 번째는 y는 탄젠트 x 그래프들을 쭉 그려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그래프의 생김새부터 가볼게.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써드리는 것들은 너희가 삼각함수 어떻게 그려간다라는 거를 파악할 건데, 선생님 처음에 그렸던 건 정확하게 원위의 점들을 쭉 따라가면서 기본형을 그려드린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삼각함수 이렇게 그릴 거야. 잘 봐. 제일 먼저 삼각함수 sin x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때 뭐냐면 시작점 찾았어. 오케이? 그리고 주기 찾아서 끝나는 점 찾았어. 됐냐? 오케이?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만큼이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최대값 찾았어. 그리고 최소값 찾았어. 여기까지 됐어. 위에 있는 라인이 최대 맥시멈 라인이고 밑에 있는 라인이 최소 미니멈 라인이야.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네모 박스 직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기본 박스야. 됐어. 그래놓고 어떻게 분할하기 시작했냐면 시작값과 주기만큼 떨어진 값의 중간값 하나 잡았고 다시 여기 있는 걸 등분해서 4등분 시켰고,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를 가르면서 등분을 하나 했어. 자,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 선이야. 이 상태에서 사인 그래프는 높이가 0인 점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파도 무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시작하는 점에서 높이가 0인 순간부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두 번째,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시면, 자, 코사인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점 찾았어. 그리고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선 찾았어. 최대값 찾았어. 그리고 최소값 찾았어. 여기까지가 가장 첫 번째 기준선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건 4분할 하시고 위아래로 2분할 하시는 거야. 즉 여기까지 사인과 동일하지. 됐니? 다만 코사인 그래프는 시작하는 값에서 높이가 얼마에서 시작해서 1이었어.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니?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물결무늬 그리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어? 자, 탄젠트는, 자, 처음에 시작하는 값을 잡았어. 아, 왜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그리고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선을 잡았어. 오케이?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자, 시작하는 값에서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값의 중간을 잡고, 오케이? 이 절반만큼 해당하는 거에 반대쪽에도 절반을 잡아. 아시겠어? 사인하고 달라 지금. 탄젠트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 가지고만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값에서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잡고, 그 주기가 그래프 그리는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기까지의 절반이 기준이 돼. 점근선. 아시겠니? 자, 점근선을 주기의 절반만큼을 잡겠다 이 얘기한 거야. 그 상태에서 탄젠트 그래프는 되게 단조로웠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0,0을 지나게끔 쳤다가 다시 내려가. 다시 우리가 주기라고 말했던 부분도 동일하게 그 다음 점근선에서 내려오다가 0,1에서 지나가. 아시겠어? 가끔 학생들이 탄젠트 그래프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어떻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렇게 실수하지 마. 자, 탄젠트 그래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0 잡고 그 다음에 주기 잡아.
그리고 그 그래프를 절반으로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갖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하면 앞으로 손모가지 잘라버릴 거야. 아시겠어? 정확하게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절반 점근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자, 두 번째. 그럼 그래프를 다 그렸으면 당연히 정의역이 파악이 될 거야. 사인의 정의역은 뭐 간단하게 실수 전체다 금방 보일 거라 믿어. 코사인의 정의역도 정확하게 실수 전체다 금방 보일 거라 믿어. 다만 탄젠트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었단다. 탄젠트의 정의역은 어떤 값들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근선 값들이 제외되어 있었지. 자, 그래서 x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주기의 절반을 해당하는 이 값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해하시겠어? 자, 세 번째.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역시 그래프 보시면서 금방 읽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y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고 1보다 작다라는 게 보이시지?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이 보일 거야. 그에 반해서 탄젠트 그래프는 높이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제한이 없으니까 y 값이 실수 전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네 번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야. 코사인 함수의 주기도 2파인데 그에 반해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였어? 파이였던 거 조심해. 대칭성은 사인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코사인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마지막 탄젠트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다시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쓰진 말고 그냥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쓰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보자. 뭐가 있었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곡률이 같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에 의하여 포개어질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탄젠트의 특징은 뭐였냐면 다른 함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점근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프였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성질을 다 외울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이 표를 외워달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시면서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특징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갖고 오늘 정말 그래프 많이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잠깐 얘기 놨다가 우리 변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 잔소리 할 것만 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승현아, 이거 뒤로 성우야. 뭔 잔소리냐면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 너희들 표정을 보면서 내가 되게 좀 귀여웠었는데 그 귀여운 거에 대한 잔소리야. 내가 하는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할까봐 너희들한테 무엇이 정확하게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좀 들려주려고. 어디서 줄 발췌한 거냐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거 수만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그 선배들 이 자기의 수험기나 어떻게 공부하시라는 당부를 좀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부터 쭉 읽어보시기보다 선생님 말 듣고 집에 가서 똥 쌀 때 읽으셔. 여기 봐봐.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날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이 되게 많이 지쳐있더라. 지치겠지, 힘들 거란 거 알아. 그런데 우리 하나만 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 공부 쉬울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그만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걸 만만하게 그냥 대충 해보겠다는 어설픈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정말 크나큰 오산이라는 생각을 해주고 싶어. 내가 이 생각을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오늘 무슨 잔소리 할까 어디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의사 이 삶에 대해서 되게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겠지. 공부 잘했으니까 의대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의대 가서 이제 끝난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공부한 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보통 우리가 그 대학교에 가면 프레젠테이션 수업이라고 해서 PPT 수업을 많이 하거든. 우리 때만 해도 조금 시도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PPT로 진행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 PPT 한 장의 분량이 어느 정도 양이라고 이 사람이 묘사를 하느냐면 PPT 한 10장 정도면 10장 정도면은 너네가 보게 되는 생물투 책 하나 한 권 정도를 표현할 수 있을 양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생물투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 그 책에 들어갈 양을 PPT 한 10장 정도로 함축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되지?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좀 약간 이렇게 의욕이 넘치시는 교수님들 계시잖아. 우리 애들은 되게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보통 1시간에 진행하는 게 이 정도 양이 된대. 무슨 상황인지 되니? 그러면 교수님이 하루에 1시간만 수업하는 것도 아니거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수업하신단 말이야. 보통 대학교의 3학점이라는 건 일주일에 3시간을 의미해.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지낸다고 했을 때 일주일마다 교과서 생물투책이 3권씩 나가게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거기 사이에 뭐 암기할 거, 뭐 그래프, 뭐 어떤 부위 이런 건 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정도 계속 진행이 된대.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교 가서 의사 되기 쉽다는 헛소문들 있잖아. 의사 시험은 뭐 쉬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의사 시험 쉽다는 애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근데 그렇게 쉬우면 너도 한번 와서 외워보라 이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암기하는 족보에서 다 나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족보에서 나온대. 족보에서 나오는데 일단 족보의 양 자체가 방대하고 족보 양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그리고 족보에서 100% 되는 게 아니라 족보에서 만약에 50% 정도 된다고 치면 나머지 50%는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의대에 온 기본적인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족보 따위를 못 외워서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족보는 이미 다 봤고 나머지 50%에서 어떻게 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족보만 다 외우게 되면 나오는 기본 점수가 일단 D고 오케이? 거기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보라고 했던 거 혹은 자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교수님 했던 걸 더 알아듣게 되면 거기서 이제 B나 뭐 A나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족보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게 되면 D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4년 동안 6년이지 의대는 또 6년 동안 개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막상 이제 또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고. 나 처음에 이게 잘못 체크된 줄 알았어. 8시간인데 18시간으로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18시간 기본 상비한대. 수업을 듣고 거기 응급실 같은 데 끌려가고 또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원 시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응급실에서 환자 보고 있다가 그 환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현장을 계속 이제 익히는 거잖아. 그러고 있다가 짬짬이 중간 중간마다 서서 손님들이란다. 환자들 잠깐 없을 때마다 외워야 될 거 빨리빨리 꺼내서 외우고 있고 그다가 또 호출하면 또 바로 뛰어가야 되고 잠잘 시간이 사실상 2시간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상황. 그렇게 레지던트 인턴 생활을 버티고 나서 이제 또 전문의로 가려면 또 시험 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의까지 가서 정신 차려 보니 자기 나이가 35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진짜 고등학교 때가 생활 따지면 답도 없고 대학교 시작한 19살, 20살부터 시작한다 해도 35살까지 약 10몇 년간 자기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가게 되는 직업이다. 의사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너희들이 그런 거를 옆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의사가 꿈인 친구들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의사가 되고 싶은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잘 벌고 되게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의사 되고 싶은 거라면 수험 생활보다 더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 너희들 길을 꺾어주고 싶다던가 아니면 너희들이 뭐 의사가 되겠냐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걸 고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힘이 빠진다, 하고 싶지 않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의사 생활은 과연 버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할까? 선생님 나도 사람이잖아. 너네들 보고 있으면 내가 안 짠할 것 같아. 겁내 짠해. 보고 있으면 진짜 짠해. 우리 애들 막 얼굴에 막 웃음기 일어가고 막 우리 상우 이 우유빛깔 피부에 막 여드름 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짠한지 몰라. 이 모찌 피부가. 그렇잖아. 애들이 슬슬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표출이 되고 있는 거야. 막 다크서클 내려오기 시작하고 피부는 자꾸 여드름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점점 막 내가 머리가 돌인가 막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머리도 굳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되게 짠해. 밖에 나가서 되게 풀밭을 뛰어놀 것처럼 생기는 우리 아이들이
왜 여기 있는 이 창문도 없는 그지 같은 학원에 와가지고 답답하게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왔고, 선생님도 그래 내가 다음에 계획을 짤 땐 좀 더 여유롭게 짜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선생님이 이런 글을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지 않았던 애들 중에서 과연 의사가 나와도 괜찮은가? 선생님 지금 오늘은 의사 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법조계 일하는 사람들, 뭐 예를 변호사, 판사, 뭐 검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뭐 외워야 될 법의 권책수가 이미 뭐 장난이 아닐 만큼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칭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마치 돈을 많이 버는 되게 독특한 직업군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을 힘들어서 못하겠던 애들이 과연 그런 직업을 갖는 건 괜찮은가? 아니 가능하긴 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의 생각은 딱 하나야.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거기 좀 볼래? 오늘 나와드린 거 한번 쭉 읽어줄게. 한번 잘 보고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셔. 시작부터 굉장히 뭐랄까 12조야. 하루 공부 놓는 것을 가짜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여기도 많이 보이지?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솔직히 명문대는 명문대 갈 만한 놈들만 간다. 될 놈만 된다는 말이다. 단계별 학습은 중요하다. 어지간히 공부하면 성적은 오른다. 하지만 지금 성적이 개차반인데 명문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 경우엔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자신의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데 지금까지 반항하느라 시험에서 일부러 백지를 내고 왔던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될 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공부 어느 정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럼 당신은 전자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 손으로 쟁취해야 한다. 재수 때는 나처럼 당신이 가시밭길에 맨몸으로 들어섰다는 진실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그 다음 단이 되게 재밌어. 현역 때는 아니었지만 난 결국 가시밭길을 모두 돌파하는데, 즉 될 놈이 되는데 성공했다. 내가 성공할 거라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궤도에 올랐을 때다. 공부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너희 하루에 공부에 투자하는데 그런 알찬 하루를 반복하는 수개월째 지속했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을 때가 절대 아니었다. 수능 시험 외에는 다른 모의고사 성적은 전혀 상관없다. 즉 네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니 좌절하면 안 된다. 대개의 경우 성적을 못 나올 때마다 지치고 꾸준히 좌절하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실력이 꾸준히 유지되어 온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 첫 번째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가 될 놈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을 쭉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될 놈이 되겠다라는 거를 뒤집어 보면,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이런 말을 써놨어.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한 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스스로, 옆에 찝혔네. 뭐라고 써있어? 스스로 튀어나가는 그 오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그 양분을 먹고 자라며 그 마지막 순간에 실체화된다.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하겠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기 확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오랫동안 공부한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을 때 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 자신은,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신념에서 온다. 그럼 신념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욕망에서 온다. 내게는 연세대 의대를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그것은 재수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건전한 동기이자 명예욕이었고, 원인이 어찌되었던 그것이 진짜로든 가짜로든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하루 쌓이고 이틀 쌓여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될 때 욕망은 신념으로 진화한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망은 나의 몸에서 나온 피땀과 투입되고 소매된 시간을 자양분으로 삼아 마음 한구석에서 신념으로 뿌리를 받고 새로이 태어난다. 신념이 생기고 그 신념을 위해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버겁다고 느낄 만한 시간과 노력이 누적되면 이것은 신념이 곧 자기 확신이 된다. 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수능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야라는 믿음,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이다. 강화된 이 신념은 망쳐버린 모의고사 점수 따위에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시덥지 않은 말 따위에 쉽게 깨지지 않는다. 선생님 이 말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 또 울상이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울상이고, 때로는 어느 날 공부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서 울상이고, 너네 저번주 토요일날처럼 그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희는 신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고 계속 뭐만 하고 있을 거냐면, 나 뭐 하고 싶지만
생각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게 돼버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되게 쉽게 얘기해 줄게. 너네 저번 주 토요일 답답했지? 그거는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마치 너희가 어렸을 때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3,000번 정도 쓰러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마치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너희 어렸을 때 말이야. 1살, 2살 이때는 엄청나게 엉덩방을 찧어가면서 쓰러졌을 거야. 그때 엉덩이가 아프다가 안 일어났으면 넌 지금 못 걸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엄마 아빠가 옆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보호해주려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그거를 이겨내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지금 못 걸어. 그걸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걸어다니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야. 공부도. 그때 분명히 괴로웠을 건 알아. 그리고 지금도 괴롭겠지. 근데 이 과정 없이는 너희는 신념 따위는 없어. 그냥 계속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갇혀있게 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쉽고 남들에 의해서 상처받기 쉽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기 쉬워. 자신이 별다른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힘겨울 때 말이야.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넌 지금 헛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넌 지금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맞다고. 그게 괴로워야 정상적이라고. 그래서 괴로울 때 말이야. 물론 그게 생각이 잘 안 되겠지만 가끔은 좀 즐겨봐.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아마 되게 지금 즐거울 텐데 지금 되게 편안할 텐데 내가 즐겁거나 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게 정말로 너희한테 필요 없는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쉬라 말해주고 싶어. 야 그냥 쉬어. 그냥 하지 마. 괜찮아. 포기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희들한테 포기하란 말을 못 하는데 그게 너희를 괴롭히고 싶어서 혹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돼 가길 바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제대로 겪고 있는 게 맞다고. 아시겠어? 그 다음 말로 한번 봐봐. 더 재밌어. 이 다음 말은 더 세게 써놨는데 얘가 한참 좀 내려와서 나머지 말들은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셔. 그렇다면 당신은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외에 당신이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가? 노라고? 그럼 유감이지만 아마도 당신은 그 초라한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명문대를 가는데 필요한 성적을 얻는 데는 100% 실패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델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는 인간을 속되게 이른 말이다. 델롬은 어쨌거나 어떻게든 어떤 일이 있든 된다. 델롬은 그런 운명이다. 그들은 신념의 실체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가? 스스로 원하는 그것을 위해 노력 말고 다른 것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가? 그럼 당신은 델롬이 아니다. 그리고 델롬이 아닌 이의 운명은 항상 비참하다. 물론 비참할 것까지 없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되게 단순해. 너네 혹시라도 요즘에 이런 생각 느낄지 모르겠다. 선생님도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저께 수업 준비하는데 평상시보다 저번 주 쉬는 날보다 조금 여유롭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선생님이 쓰러져서 자다 일어나고 할딱할딱 거리다 수업 준비하고 나왔거든. 근데 어제는 잠을 좀 많이 잤어. 새벽 1시에 수업 준비가 끝나서 아침에 12시 정도까지 잤거든. 너네 보기에 저 나쁜 새끼 지는 많이 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이 자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좀 다른 걸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슬슬 드는 거야. 때마침 요즘에 이제 우석쌤이 핫하게 막 그 영상에다 이상한 거 집어넣잖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든 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찾는 이벤트를 해볼까? 아니면 뭐 애들한테 어떤 걸 공부에 어떤 걸 좀 모티브를 달아볼까? 뭐 이런 다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 조금 더 여유가 있기 시작하면 아마 딴짓하기 시작할걸? 나도 사람인지라 매번 확신을 갖고 열심히 살지 못해. 그러면 때로는 말이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즉 나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그런 여유가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서 다 쏟아붓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 학원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겠지만 이걸 다 쏟아붓지 못하고 여유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혹시나 여유가 느껴져서 공부를 더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때쯤은 내가 쉴 틈을 좀 놓자. 이때쯤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 다른 거 좀 해보자. 오랜만에 예전에 했었던 게임을 다시 한번 꺼내본다던가 아니면 오랜만에 예전에 했었던 공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한번 꺼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 조심하셔야 한다고. 즉 너희들이 그걸 하면서 뭐 잠깐 쉬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보자라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 대부분의 생활들은 그렇지 않아. 거기에 다시 빠져버려. 왜냐면 현재가 워낙 그지 같아서. 근데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네가 될 놈이 아니라고.
평생 그런 말 듣고 사는 건 좀 기분 나쁘지 않아? 난 될 놈이 아니었다. 그리고 된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 사는 건 좀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한 장 더 넘겨봐. 결국에 이 말의 이제 핵심은 이거야.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될 놈이 아니다 비난하고 싶은 말보다 내 신념이 소멸해버리는 게 두렵고 아무리 두려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참해도 스스로 신념을 되뇌이며 최면을 걸어 펜을 잡고 오늘 해야 될 공부를 꾸역꾸역 해냈다. 난 사실 이 모든 말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라고 봐. 물론 공부만이 이렇게 신념을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야. 다른 직업군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에 신념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될 행위가 공부인 거지. 너희는 정말 그지같이 막 공부하기 그지 같은 날, 응? 막 진짜 오늘은 정말 날이 아닌 날, 그런 날도 꾸역꾸역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라고.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학생들 쭉 돌이켜 보면 그렇다. 선생님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니까 각각 상황이나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지? 그 중에서 이제 상훈이 같은 경우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쟤 지금 많이 잘 따라왔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상훈이 다음 두 번째 보이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은현이더라고. 너네 혹시라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현이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본 적 있니? 응? 수업한다고? 아, 수업한다고? 아, 진짜 수학만 하는 건 아니야. 뭐 다른 것도 해. 수학을 많이 풀고 있긴 한데.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 한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생각해봐.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 같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과연 저걸 풀고 있을 이유가 뭘까라는 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을 건데 왜 쟤는 쉬는 시간 10분에 5분에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소비하려 할까? 선생님이 여기서 공표를 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은현이랑 친해지는 친구들은 은현이한테 물어봐 어디 가고 싶은지.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쟤는 자기가 말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너네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노력해 가는 거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이제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화요일까지 수업하게 되면 첫 번째 테스트가 있을 건데 삼각함수 단원에 대해서 그 테스트 시간에 봤을 때 결과가 참 재밌어져 버릴 거야. 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얼추 느껴지는 건 있지. 여기서 누가 이길 것 같다, 누가 질 것 같다, 내가 얘보다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지. 그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 쟤는 원래 잘해요 이렇게 가버려.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갈 만큼 너희들이 나이를 먹고 뭐랄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틀은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정말 무한한 많은 가능성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이미 쟤는 공부 잘해요. 쟤는 원래 그랬어요. 쟤는 원래 뭐 하는 애요. 사실 그런 오해를 승현이가 제일 많이 받고 있었거든 지금까지는. 승현이가 뭐 어쩌면 원래 쟤는 수학 잘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재밌게도 승현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실제로 학원에서 태원생이 나왔을 때 승현이 했던 말이 난 아직도 가끔 곱씹어 볼 때가 있는데 걔네가 저만큼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꼭 이 생각을 해보면서 행동을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승현이가 일어나 있으니까 나도 따라 움직이자 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괴롭다 하더라도 그 괴로운 걸 단순히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맞게 가고 있다라는 신념을 꼭 가지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해가는 게 노력인 거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나보다 조금 나은 학생들을 단순히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없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건 너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아시겠니? 그러니까 1주차 정도 지난 이 마당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힘든 건 잘못된 힘듦은 아니니까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너희가 정말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셔. 아,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야. 두 번째로 너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넌 무슨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직업군을 갖고 싶니? 아까도 말했잖아. 그게 뭐든 상관없다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상관없고 그냥 멋있어 보여도 상관없어. 그게 뭐 굉장히 큰 그럴싸한 이유가 없어 상관없어. 네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만약 다음 주까지 생각 안 하면 내가 다 정해져 버린다. 너는 뭐가 돼? 막 이러면서 또 기겁할 거면서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꼭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변형을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이 변형부터는요
정말 그지 같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껴질 테니까 잠깐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집중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긴장감 올리시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